뉴스와이드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선대위원장 모시고 선거 전략과 판세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요즘에 네, 오란데 정신이 없습니다. 엄청 많으실 거고. 내일은 호남 가신다고요? 네네. 어디 가실 예정입니까? 내일 호남 거쳐서 제주까지 뛸 예정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호남은 미래통합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데 네네. 그래도 좀 기대를 하신다면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그래도 저희가 거기에 지금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려고 이번에 좋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자진해서 출마를 했고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이제 이번 총선 지나고 다음 대선까지는 미래통합당도 열심히 해서 호남에서도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번 총선에는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 또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후보가 이렇게 교체 당선돼서 정운천 후보도 전주에서 당선됐었죠. 이번에는 호남 쪽에서 기대할 만한 후보가 있습니까? 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선을 기대하기는 조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순천의 천하람 후보라고 젊은 후보가 아주 자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또 광주의 주동식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결과와 관계없이 아마 굉장히 역량 있고 또 기존의 이 정치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신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또 비례정당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또 이번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비례정당에서도 호남 출신이 5명이고요. 당선권 안에. 또 서울 지역 그 공천을 보면 저도 그 전체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 전체 공천자의 23% 그러니까 4분의 1이 호남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이 호남과의 인연이 작은 게 아니라 매우 큰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호남 그 지역 자체에서 아직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극복해야 할 과제 그렇습니다. 겁니다. 우리 정치권에. 지금 판세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신지 판세 분석부터 좀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판세 얘기를 하면 마치 뭐 부풀려서 이 기 안 죽으려고 한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미래통합당이 선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구에서 이 130석 내외를 얻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지역구에서요? 그 목표를 지금 뭐 선거 막판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여러 자료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그 가능성이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대단히 높아질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과반수 확보 자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근거에서 그러시는 이렇게 걸까요? 보셔야 됩니다. 그 정권의 중간 고사격인 선거에서 역대 6번의 선거 가운데 5번을 야당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거라는 건 큰 판을 봐야 되는데 또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의 국정이 잘 됐다고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잘 됐다고 해도 어려운데 사실은 외교나 안보나 민생이나 경제나 또 공정사회나 어떤 측면에서도 사실 잘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런 평가를 국민들이 다수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흐름들은 그 큰 흐름을 뭐 코로나 이 재난 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성된 이 상황이 막을 수 있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막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서서히 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를 꼽으신다면 어디 꼽으십니까? 지난 그 20대 총선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었죠. 그 당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거였죠. 사실 그 당시 공천 파동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영남에서도 의석을 많이 잃었고
수도권에서는 거의 뭐 참패에 가까운 예. 성적을 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영남에서 상당수 의석을 좀 회복하고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지난번에 121석 가운데 36석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10여 석은 충분히 더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석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좀 느끼고 있는 것은 선거 막바지로 가면 접전 지역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 여론조사가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데 예. 저희도 뭐 자체 판세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접전 지역이 상당히 늘어나고 예.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에서 50석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30석을 좀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뭐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겠지만 혹시 위원장께서 이 지역만큼은 꼭 내주고 싶지 않다 하는 데가 있다면 어디신가요? 그렇죠. 뭐 서울에서는 종로, 광진을 동작을 예. 미래통합당의 어쨌든 간판 스타들이 나가는 지역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그 주변 지역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동작을도 동작갑하고 그렇죠. 또 광진도 광진의 갑이라든지 그 주변 지역하고 또 종로는 종로 성동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고벨트가 상당히 중요한 서울에서는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강남벨트는 저희로서는 지금 상당히 승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양, 용인 이런 데가 지난번에 졌던 곳인데 이번에는 그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지역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수원 같은 데가 조금 여전히 어렵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지금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뭐 하여튼 그리고 원래 경기 북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좀 강세 지역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이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투표율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각 당이 자기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모셔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아마 승부의 관건이 되고 대개 그 여론조사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지지층의 투표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비판과 분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또 그걸 중간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상당히 결집력이 오히려 우리가 높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것을 투표로 이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얘기하셨으니까요. 지금 뭐 지난번 조사에서 꼭 투표하겠다라는 의향을 밝힌 사람이 70%가 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자가 격리자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 투표하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이 투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조금 대책이 없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그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판세 쭉 짚어보시면서 여기저기 중요한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야말로 한석이 아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관악갑인가요? 김대호 후보 그 30, 40대 또 노인 비하 발언으로 결국 제명했죠. 그런데 또 부천병에서 차명진 의원이 또 세월호 유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는데 차명진 의원도 제명하기로 했습니까? 예, 기본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후보 개개인으로 보면 변명할 얘기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어떤 전체 이야기의 맥락을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거를 치르는 입장, 선거라는 게 사실 정치에서는 일종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비치느냐가 중요하고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후보들한테 상당히 악영향을 줬다고 했을 때는
선대위 차원에서는 좀 끊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천한 후보를 제명까지 시킬 때에는 저희도 얼마나 그렇죠. 마음이 예.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전체를 생각해서 그리고 또 우리 정치에서 늘 문제가 되는 그런 그 부적절한 발언이나 그 막말 같은 예. 것을 솔선수범해서 없앤다 이런 차원에서도 책임을 확실히 물으려고 하는 거죠. 차명진 후보는 사실 지난번에도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으로 징계도 받고 당원권도 좀 정지가 됐던가 그랬었죠. 그런데 공천을 왜 꼭 그 사람밖에 없었나 그런 얘기가 당에서 나올 법합니다만. 그건 뭐 그 당시 공관위가 여러 예. 상황을 견줘서 판단을 한 것이고 예. 경선을 한 것이거든요. 예. 경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천이 된 것 같고요. 예. 뭐 오늘 그 일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 아무튼 이런 일이 막 터지면은 선거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힘이 쏙 빠질 것 같습니다. 예, 가슴이 덜컹하고요. 이런 지금 선거 때는 모두가 예민하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터지면 뭐 선대위원장부터 지역의 후보 또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도 좀 후보들이 주의해야 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야당이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상당히 이제 파장도 크고 그런데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당이 막말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 한 번 안 해요. 저도 졸지에 시종이 돼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해놓고 오히려 그거를 이게 비아냥됩니다. 예. 우리가 그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무슨 그 해악을 이해를 못한다는 등. 그런데 그 돈키호테도 안 읽은 거거든요. 그거는 비유 자체가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인격 전체를 놓고 비하하는 이런 발언을 해도 아무런 사과도 책임도 안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론이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지금 저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여야 같은 말 실수라도 언론의 잣대가 야당에 좀 더 가혹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군요. 가혹한지 안 한지는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조금 더 이렇게 같은 반석 위에서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방침이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지난번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전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 50만 원씩인가요? 그 당론으로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선대위의 기본 방침으로 정해진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내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초기에 저희의 기본 지원의 방침은 딱 두 가지입니다. 빚을 늘려서 하지 말고 예산을 기존에 긴급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편성해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5월에 예산안을 짰지만 9월에 금융위기가 와서 12월까지 예산안을 완전히 다시 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용 예산도 많이 생기고 또 불효불급한 예산들이 있으니 지금 긴급 상황이니까 그걸 모아서 재난 지원을 하자. 지원을 하되 중소상공인하고 일자리를 지키는데 먼저 지원하자는 게 지금도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이나 일자리 실업수당을 못 받는 분들로 일해서 밀려난 분들한테 우선 충분히 몇 달 동안이라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자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당에서 이거를 재난지원금을 국민한테 전부 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선거에 영향도 주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럼 주려면 다 줘라. 왜 30%만 빼놓느냐 이렇게 했고요. 독일이나 지금 미국에서도 이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거기 굉장히 신속히 주죠. 그래서 주려면 신속히 주고 좀 더 의미 있게 주자. 그래야 경제에 소비도 도움이 되니까 전 국민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방침을 결정을 했고요. 그것을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활용을 해서 돈을 즉시 확보해서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예, 지난번 황교안 대표 발언 들어보니까 가급적 긴급한 거니까 예. 빨리 지원해 주도록 하자라는데 방점이 좀 찍힌 것 같더라고요. 신속성이 중요하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은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요. 네, 그 직책은 맡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돕는 마당에 대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또 포퓰리즘에 동조한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당 내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부분도 뭐 사전 조율이 충분히 돼서 이 얘기가 서로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으나 그 선대위 내에 들어와 있지 않으시니까 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들이 있고 그러나 꼭 뭐 이 돈을 빚을 내서 한다 그러면 그게 포퓰리즘이겠지만 빚을 안 내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니까요. 이해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민주당 그 이근영 전략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양쪽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왜 미래통합당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지난 3년 국정이 잘했으면 점수를 줘야 되겠지만 못했으면 회초리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 대응도 기존 정책 기조를 갖고는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힘을 주시려면 야당에 이번에 견제의 힘을 주시고요. 의회에서 야당이 새로운 정책 기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돌아다니실 고맙습니다. 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끝나고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